우주 왕복선이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나갈 때 소모하는 연료의 양을 아십니까? 전체 연료의 약 90%가 이륙 후 처음 몇 분,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탈출 속도를 얻는 데 쓰입니다. 일단 궤도에 오르면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도 지구를 맹렬한 속도로 회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는 원리도 이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땅바닥에서 중력과 싸우다 끝납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이 강력한 자본의 중력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대가이자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었던 찰리 먼거는 1990년대 주주총회에서 아주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격언을 남겼습니다. 첫 1억 원을 모으는 것은 욕이 나올 정도로 끔찍하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아야 한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라. 일단 1억을 넘기면 그 뒤로는 엑셀에서 바를 때도 차가 알아서 굴러간다. 인간의 뇌는 근본적으로 선형적으로 사고합니다. 1을 더하면 2가 되고 1을 더하면 3이 되는 산술적인 계산에 익숙합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 바로 그렇습니다. 야근을 1시간 더하면 시급이 한 번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기하급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괴리 때문에 초반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이 매분기 발표하는 가이드 투 더 마켓 보고서를 보면 지난 30년간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수익률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7%입니다. 이 7%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의 마법 72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이 법칙에 따르면 수익률 7%일 때 당신의 자산은 약 10년마다 2배로 불어납니다. 문제는 초기 구간입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 7% 수익을 내면 70만 원입니다. 한 달 밥값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동으로 버는 게 훨씬 빠르다고 느껴지는 이 시기가 바로 대다수가 포기하는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입니다. 하지만 이 7%가 1억 원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 700만 원, 월 60만 원에 달하는 현금 흐름이 노동 없이 창출됩니다. 이는 웬만한 오피스텔 월세 수익과 맞먹습니다. 이때부터 자본이 노동을 돕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기준 평균적인 30대 직장인의 가처분 소득을 고려해 매월 100만 원씩 S&P 500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첫 번째 1억 원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7년 2개월입니다. 정말 지루하고 긴 시간입니다. 20대에 시작했다면 30대가 되어 있을 시간이고 30대에 시작했다면 40대가 코앞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두 번째 1억, 즉 자산이 2억 원이 되는 구간입니다. 첫 1억을 모을 때와 똑같이 매달 100만 원을 넣었을 뿐인데 1억에서 2억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년 8개월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3억 원까지는 어떨까요? 3년 6개월. 4억 원까지는 2년 9개월. 5억 원까지는 2년 4개월. 자산이 늘어나는 간격이 드라마틱하게 좁아집니다. 0원에서 1억을 만드는 데는 7년이 넘게 걸렸지만 9억에서 10억이 되는 데는 고작 1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찰리 먼거가 말한 자본의 가속도입니다. 전체 자산 형성 기간의 절반 이상은 첫 1억 원을 만드는 데 소모됩니다. 이 지루한 초반 레이스만 견뎌내면 그 뒤로는 자산 증식 시스템이 여러분을 대신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리포트나 각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도 전에 땅을 파엎어버리는 꼴입니다.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이것이 빈자가 가난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명확한데 왜 현실에서는 1억 모으기가 욕이 나올 만큼 힘들까요? 단순히 월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디드로 효과 때문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친구에게 멋진 붉은 가운을 선물 받습니다. 그런데 가운을 입고 서재에 서보니 낡은 책상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책상을 바꾸니 이번엔 벽지가 거슬렸고 결국 서재 전체를 바꾸다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일화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도 이와 같습니다. 승진해서 월급이 오르면 저축을 늘리는 게 아니라 차를 바꿉니다. 차를 바꾸면 그에 맞는 옷을 사고 취미생활의 급을 올립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의 눈높이도 같이 올라가는 생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미국 작가 토마스 스탠리가 쓴 베스트셀러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에서 수천 명의 부자를 인터뷰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은 소득이 아니라 방어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득이 늘어나도 생활 수준을 즉시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본의 임계점인 1억 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먼 거에 말처럼 걸어다니고 쿠폰을 써서라도 시드머니를 모으는 행위는 구두쇠라서가 아니라 자본의 중력을 돌파할 연료를 모으는 생존 전략입니다. 의지만으로는 이 소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행동경제학의 권위자 리처드 탈러 교수는 넛지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자동 가입된 저축 프로그램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ISA나 연금저축펀드로 돈이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강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ISA 계좌는 필수입니다. 발생한 수익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해 22% 양도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 누수를 막는 것만으로도 도달 속도를 몇 개월, 아니 몇 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자신의 자산을 눈덩이에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해진 눈덩이만 부러워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눈덩이를 뭉치기 시작한 언덕 꼭대기에서의 처음입니다. 처음 주먹만한 눈덩이를 뭉칠 때는 손이 시리고 잘 뭉쳐지지도 않습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신차를 뽑을 때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주식을 사 모으는 과정은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구간이 바로 우주 왕복선이 중력을 뚫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딱 한 번, 인생에서 딱 한 번만 1억 원이라는 임계점을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당신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찰리 먼거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바꾼 조언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첫 번째 눈덩이를 뭉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